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불법 이민자 유입을 단속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뉴욕시 경찰관이 근무 도중 난민 남성의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재외동포 협력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남부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을 단속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불법 이민자 숫자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으면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이민자가 미국 내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경우에 따라 며칠 안에 불법 입국자의 망명 불허 결정이 내려지고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을 부르고 있는 남부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두 뉴욕시 경찰관이 19세 난민 남성에 의해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0분경 근무 중이던 두 경찰관이 한 남성에게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6세 경찰 크리스토퍼 아브류와 그의 파트너인 리차드 야루소는 엘르머스터에서 모페드를 탄 남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남성을 멈춰 세우려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모페드를 탄 남성은 돌연 모페드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블록가량의 추격전 끝에 해당 남성은 총을 꺼내 두 경찰관에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습니다. 아브류는 다리에 총을 맞았으며 야루소는 방탄조끼 위로 총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대응 사격을 가했으며 이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해당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총을 쏜 남성은 19세 베르나르도 카스트로 마타로 뉴욕시 쉘터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가운데 퀸즈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받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경찰관은 오늘 오전 안정적인 상태로 퇴원 절차를 밟았으며 시민과 경찰 동료들은 그들의 용감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무자비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 결과가 나와 대한민국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정된 양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으며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으며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으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1966년부터 해저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했고 90년대 후반 동해에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 2021년까지 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덕근 장관은 매장 가치가 현 시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며 2027년이나 28년쯤 공사를 시작, 2035년께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 장관은 140억 배럴 중 4분의 3은 천연가스, 4분의 1은 석유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재외동포 협력센터와 재외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평통 박호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달 30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재외동포 협력센터 김영근 센터장과 간담회를 열고 센터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센터장은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3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점점 본인의 정체성을 잃을 때 한 번쯤 모국으로 연수를 하면은 그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느끼고 가면은 저 큰 득이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동포 육성 교육과 차세대 학생 모국 방문 지원, 그리고 장학 사업과 국내외 정치인 포럼 연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에는 중국 조선족, 러시아 동포 초청의 행사가 두드러지게 시행되고 있어 향후에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함께 미주 지역에도 차세대 학생들을 선발해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청소년과 또 저 대학생 모국 연수에 좀 더 올해는 이제 끝났지만은 내년에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보내줄 수 하는 거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재외동포 자녀 장학 사업에 또 학사 25명, 석박사 75명이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 다음에 또 정치인 포럼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10주년 8월 23일부터 10주년 정치인 포럼을 합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정치 포럼에는 전 세계 14개국에서 100여 명 이상의 한국계 정치인들이 참석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16명의 정치인들이 참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치인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MTA가 오는 여름 지열차 운행을 9주간 부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혀 통근자들이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TA가 오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지열차 운행을 부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MTA가 지열차의 노후화된 신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으로 90년 전 개통 당시와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해온 지열차에 현대적인 신호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이제 유효 수명이 끝났다며 신호 현대화 작업은 매일 지열차를 사용하는 16만 명의 이용객들의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열차는 코트스퀘어역과 나소 애비뉴 사이에서 운행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는 무료 셔틀버스인 B94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7월 5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는 지열차가 코트스퀘어역과 베드포드 노스트란드 애비뉴 사이에서 운행하지 않으며 무료 셔틀버스 B98이 제공됩니다. 또한 8월 12일에서 9월 3일까지 지열차는 베드포드 노스트란드 애비뉴와 처치 애비뉴역 사이에서 운행하지 않으며 무료 셔틀버스 B93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TA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의 절반이 가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되지만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15배나 많은 등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센서스 결과를 중심으로 미국 내 아시안계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의 48%가 중간 소득으로 분류됐으며 하위 소득이 27%, 상위 소득이 25%에 달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중간 소득층은 미국 가구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상부터 2배까지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쪽은 상위 소득층, 아래는 하위 소득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상위 소득층이 가장 많은 인종은 인도계로 39%가 상위에 속했으며 중국계가 29%, 일본계가 26%, 말레이시아계, 스리랑카계, 한국계가 상위층이 2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무려 14.8배가 많았으며 이 같은 차이는 중국계 19.2배, 스리랑카 15.5배에 이어 아시안 중 세 번째로 소득 격차가 큰 것입니다. 한인들은 약 42년 전인 1980년의 소득 격차는 9.9배였으나 2022년 14.8배로 늘어남으로써 소득 격차의 폭이 1.5배 정도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이민자보다 미국 태생일 경우 상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인들은 상위 10%는 미국 태생이 53%, 이민자가 47%였으며 하위 10%는 미국 태생이 32%인 반면 이민자가 68%로 2배 이상 이민자가 많았습니다. 뉴욕주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달 30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립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제출해 내년 중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대상은 모든 공립학교 킨더가든부터 12학년생이 해당되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대신 문자 전송과 전화 통화만 가능한 플립폰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교내 스마트폰 휴대는 허용하지만 사용만 금지하는 것인지, 보안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하는 것인지, 기존 스마트폰을 이용한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뉴욕주로부터 독자적인 교육 통제권을 갖고 있는 뉴욕시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의 이번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추진은 이번 회기 마감 예정일인 오는 6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퇴치 법안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자산 순위에서 뱅크 오브 호프가 미전역 2천여 개 은행 중 91위에 올랐으며 뉴욕 지역 한인은행은 1000위권 내에 단 한 개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연방예금보안공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은행 자산 현황에 따르면 뱅크 오브 호프는 자산 180억 8,300만 달러를 기록, 전국 순위 91위에 올랐으며 한미은행은 뱅크 오브 호프의 절반에 못 미치는 74억 7,700만 달러로 전국 순위 174위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21년 4분기 100위를 기록, 처음 100위권에 진입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시안계 은행 중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뉴욕 지역 한인은행인 뉴밀레니엄 은행은 자산이 8억 2,300만 달러로 1005위에 그쳤으며 뉴뱅크는 6억 6천만 달러로 1196위,
하나뱅크는 4억 2,400만 달러로 1,705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조지아주 한인은행은 메트로시티가 36억 1,600만 달러로 301위, 퍼스트 IC뱅크가 753위, 프로미스원이 1,109위를 기록했으며 뉴욕 지역 한인은행보다는 순위가 크게 앞질렀습니다. 또 한국에 본점을 둔 우리아메리카은행은 320위, 신한아메리카뱅크는 52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계 은행 중에서는 이스트웨스트뱅크가 자산 707억 달러 규모로 전국 36위, 아시안 1위에 올랐고 KSA뱅크가 자산 233억 달러 규모로 전국 78위, 아시안 2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뉴욕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플러싱뱅크는 자산이 무려 88억 200여만 달러로 전국 순위 151위에 올랐으며 미국 내 한인은행들과 비교하면 자산 2위인 한미은행보다도 훨씬 자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유죄 판결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 재판을 하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성인 남녀 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유죄 판결이 옳다는 답변이 50%, 유죄 판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49%에 달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 유죄 판결이 옳다는 답변과 사실상 막상막하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민주당원은 유죄 판결이 옳다는 답변이 83%,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79%에 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원은 유죄 판결이 옳다고 답변한 사람과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각각 16%에 그쳐 여론이 사실상 두동강 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당파 중에서는 유죄 판결이 옳고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각각 52%에 달했으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는 답변도 45%로 무당파 역시 정확히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1%로 지난 3월 같은 조사 때보다 동일한 수준이어서 유죄 판결이 호감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따른 사퇴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내가 수감되면 대중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에 따른 선거 공판이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 열린다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정적들이 만든 게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공화당 전당대회 전 자신이 수감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지만 대중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대중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지점에서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며 대중적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형사재판에 대해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더 힘든 일이 되고 있다며 현재 멜라니아는 괜찮지만 그녀에게 매우 힘들고 가족에게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바이든 측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으며 바이든의 장남과 차남의 연인이었던 첫 번째 며느리가 증인으로 출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뷰와 법원 기록, 경찰 보고서, 당사자 회고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며느리인 할리 바이든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설명하고 할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할리는 델라웨어주의 법무장관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의 부인으로 남편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5년 5월 46세로 숨지자 5개월 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인물입니다. 마약 중독자인 헌터는 2018년 10월 12일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총기를 구입했고, 당시 헌터와 동거 중이던 할리는 10월 3일 헌터의 픽업 트럭에서 권총을 발견, 인근 식료품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뒤 헌터는 이 사실을 알고 할리에게 당신 미쳤냐고 화를 내며 권총을 찾아오라고 소동을 벌였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총기 불법 소지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재판에는 사실상 할리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므로 헌터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검찰은 반드시 할리를 증인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할리가 증인으로 소환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자녀들 문제가 다시 부각되며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사 부각은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는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지난 4월 임금 상승률이 5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고 저촉률 역시 16개월 내 가장 낮은 등 소비 지출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난 1년간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아뒀던 현금도 바닥나면서 저촉률이 16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고용시장도 냉각되면서 4월 임금 상승률도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인 0.2%에 그치면서 미국인들이 지출 충당을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 등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급감했고 1분기 국내 총생산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지난해 깜짝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생필품이 아닌 제품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고소득층도 할인 상품을 찾으면서 월마트 등 할인점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마침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표는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불러올 여지는 조금 더 커진 셈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오하이오주의 에크런의 한 도로에서 스트릿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이 빠르면 다음 달 보잉사에 항공기 30대를 주문할 계획이며 조원태 회장은 대선이 전인 올해 10월 말까지 미국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뉴욕 한인 축구대회에 출전한 한인 축구클럽 시나브로 팀의 선수인 54세 한인 남성이 전반전 뒤 휴식 시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퀸즈 지역 주요 범죄 체포율이 36%에 그쳐 5개 보로 중 가장 체포율이 낮았으며 뉴욕시 평균 체포율도 39%에 그쳤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국가로 인식되어 온 멕시코에서 61세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돼 200년 헌정사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013년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한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해에도 7,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사상 첫 여성 편집국장이 3년 만에 돌연 사퇴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 도시에서 90세 노인이 끼니를 잊지 못해 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흘 만에 5,400여 명이 23만여 달러를 기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여름 미국 가구당 전체 휴가비가 2,216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2배 늘어난 것이며 가구당 휴가비도 2,843억 달러로 2019년 2,037달러보다 4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